양지훈 작가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너무들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즐겁게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다입니다. 안녕하세요. 번역가의 일을 쓴 양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일요일에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다는 북토크를 한 2달 텀으로 하는데 이 북토크는 올해가 서다 3주년이었는데 좀 더 서다의 의미 있는 북토크를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차에 지역의 작가님이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두천에는 양지훈 작가님 계시니까 또 이렇게 딱 맞춰서 번역가의 일까지 출간을 해주셔서 저희가 얼마 전에 편지자 K님이랑 그리고 작가님이 저희 3주년 기념 북토크를 저희가 모시게 된 겁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서다에서 북토크를 하기 위해서 번역가의 일을 쓴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이렇게 귀한 해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항상 오시는 분들께 여쭤봐요. 와주세요 하고 여쭤보는 제 마음은 사실 떨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흔쾌히 수락하신 연유가 무엇인지. 사실 예전에 제가 서다에 자주 왔었는데 그동안 이제 초대하신 작가님들이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북토크를 해달라고 하시니까 내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되게 영광스럽다고 해야 되나? 경기 북부의 자랑이시네요. 정말. 네.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도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저희가 작가님 모시게 됐다는 거 인사드렸으니까 이제 슬슬 발동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사서의 일을 되게 좋아했고 또 저희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많이 권해드리기도 했고 번역가의 일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이 번역가의 일을 집필하신 계기가 저는 좀 궁금해요. 사서의 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제가 되게 오랫동안 한 공간에서 일을 해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쓸 내용이 많았어요. 근데 번역가 같은 경우에는 9년차라고는 하지만 이거를 내가 글로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책가이움 대표님이 번역가의 일을 쓰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쓰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번역가의 일도 되게 좋은 게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가 좋아하는 번역가 선생님들이 이런 책들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딱 맞게 또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서의 일, 번역가의 일에서 저희가 제목 때도 저희가 투표 이벤트 했는데 저는 무조건 번역가의 일이다. 그래서 작가님 이거를 몇 개월에 걸쳐서 작업했는지도 좀 궁금해요. 2024년 2월 달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해에 전혀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쓰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25년에 여름 지나서부터 썼고요. 그리고 올해 2월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퇴고를 하고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네. 어려우셨던 점은 없으세요? 사서의 일을 먼저 출간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름 사서의 일을 좋아하시는 독자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의 독자분들이 이 책을 읽고 전보다 좀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하나, 이거 책으로 내도 되나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 독자분들한테 읽히고 남는다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지만 무게가 되기도 해서 그래도 이 안에는 또 에피소드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키친을 읽고 번역가가 되고 싶다고 하셨는데 작가님은 19살에 생각했던 그 막연한 꿈을 이루신 거잖아요. 여기 오는 길에 이제 친한 언니들이랑 같이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번역가가 될 줄은 몰랐다. 여러 가지 우연들이 모여서 이제 필연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나온 세월 동안 제가 이 번역가라는 이 희미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제 그 관련된 쪽으로 계속 꾸준히 경험을 쌓아온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사서의 일을 읽고 그냥 우연인가 한 번 뵀을 때 활동적인 분일 거라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들은 얘기도 그렇고 책을 읽어도 굉장히 뭔가 실행에 옮기는 게 뛰어난 분처럼 생각되거든요. 일단 뭔가 흥미가 생기면
시도해보려고 하는 거는 좀 있는 것 그래서 같아요. 왜 요즘 젊은 친구들 갓생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작가님 뭔가를 늘 배우고 이것저것 많이 하시고 막 그러는데 일본 유학도 그런 안정된 생활을 내려놓고 그렇게 간다는 게 어떤 마인드로 자신의 삶을 운용하고 원동시키는 그 힘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저는. 근데 사실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포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자꾸 배우고 그러는 게 그렇게 막연하게 꿈꾸던 생활이 있었는데 현실에 나는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뭐라도 일단 배워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도했다가 그냥 그만둔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번역이라는 일은 그 시도해왔던 일들 중에 그래도 꾸준히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가가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응원하면서 읽었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책도 이제 뭔가 삶을 한번 돌아보고 싶거나 내가 조금 지쳐 있거나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젊은 분들한테도 저는 이 책 권해주고 싶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작가님 제가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낭독 한 군데 먼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가게에 손님이 없을 때면 애는 내게 간단한 일본어를 알려주곤 했다. 일을 시작하던 첫날 노릿하게 구운 은행꼬치를 먹어보라고 건네며 그가 알려준 말은 일기일회였다. 생애 단 한 번뿐인 인연. 일본어로는 이치고 이치에라 읽는 이 말을 애는 냅킨에 또박또박한 글씨로 써서 내게 보여주었다. 말하자면 점장과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난 우리도 이치고 이치에야. 일본어가 서툰 나를 위해 그는 천천히 반복해서 말해주었다. 우리의 만남은 이치고 이치에야. 힘을 담아 전해준 그 말과 우동 한 그릇에 의지한 채 나는 애네 우동 가게가 폐업할 때까지 그곳에서 일했다. 그 이치고 이치에라는 일본어 표현이 있는데 이제 한자어로 일기일회라는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일본 유학 시절에 그 처음 알바를 했던 우동 가게 점장님, 여기서 N이라고 표현했는데 첫날 저한테 이제 냅킨에 이 말을 적어주면서 알려주셨어요. 거의 20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그 상황이 기억에 생생히 남는데요. 지금 이렇게 북토크에 많은 분들이 와주셨잖아요. 이렇게 함께 이제 한 공간에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이치고 이치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제가 이 문장을 사실은 마지막에 끝날 때 인사말로 쓰려고 생각해놨는데 한쪽으로 다른 생각 막 해야겠네요. 그래서 저 읽으면서도 이치고 이치에라는 이 어감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타국에서 온 어린 유학생 아르바이트생이잖아요. 근데 이런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다는 게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데 한 장면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도 플래그도 붙여놨어요. 작가님 그 일본 유학 시절에 뭐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없어요?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재밌는 이야기라던가 슬픈 이야기라던가. 2년 있었는데 첫 해에는 한 6개월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그 생활비를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제 생활비가 거의 떨어질 때쯤에 이제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처음 일했던 곳이 이 우동집이었고 그 다음 해까지 알바를 거의 한 3-4개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첫 해에는 정말 학교에 열심히 나갔는데 둘째 해는 거의 막 결석하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우동 가게가 낮에는 우동을 팔고 저녁에는 이렇게 이자카야로 변신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마감까지 일을 했는데 제가 그때 도쿄 변두리에 살았어요. 사이타마현에 살았는데 전철이 좀 일찍 끊겼어요. 일 끝나고 전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 손잡이를 잡은 채로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근데 내려야 될 역을 지나서 그래서 내렸는데 비는 내리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있는데 앞에 이제 파출소가 있더라고요. 제가 유학생인데 지금 이렇게 전철이 끊겨가지고 집에 갈 수가 없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돈을 좀 빌려줄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택시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일본은 택시비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빌려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울었어요 그 앞에서. 그랬더니 그러면 지금 이 순찰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길에 널 태워다 주겠다. 경찰차를 타고 귀가를 했던 따뜻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르바이트의 경험이 사실은 아름답지만은 않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글로 써주시고 본데 막상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옆에서 지금 들어보니까 어려웠던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런 시간들이 오늘의 작가님을 이렇게 번역가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도 아이가 한 명 있는데 많은 경험을 해주고 싶은데 좀 세상이 저희 때랑 다르니까 어떤 선을 넘어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고 근데 결국은 선을 넘어야지만 또 알 수 있는 경험들이 있다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프랑스어도 하시는 거 아시죠? 아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막 배우시는 것도 많고 프랑스어는 네. 어떠세요? 제가 올 초에 프랑스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열심히 좀 말을 해보려고 그런데 프랑스에서 오래 사셨던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저 프랑스어 가서 프랑스어 할 건데 괜찮을까요? 이랬더니 프랑스어 어설프게 하면 거기서 무시받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프랑스어를 거의 못했어요. 지금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네, 몽주 이런 거나 죄송해요. 아니면 죄송해요. 빠크동 뭐 이런 거 그건 뭐예요? 미안해요 실례해요 이런 뜻. 근데 작가님은 일어를 하듯이 프랑스어를 꾸준히 하시면 한 10년 뒤에 아니에르노 신간 번역 양지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프랑스 번역 에피소드를 읽어봐 주세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준파라일이 그 작가님은 원래 미국 작가고 당연히 영어로 작품을 쓰시는데 이탈리아어를 배워서 자신의 산문을 이탈리아어로 낸 게 있거든요. 네. 또 나중에 양지훈 작가님은 일본어로 산문 내셔도 되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계획이나 소망도 있으신지. 저 얼마 전에 그 번역가 친구를 만났는데 네. 우리는 보통 이란 번역을 하는데 이제 그 대학원에서 한일 번역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대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한국 문학을 해외 언어로 번역하는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일 번역 수업이 이제 있다고 그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살 때는 약간 그런 감각이 있었는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기는 한데 한번 도전은 해보고 싶기는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런 작품을 하시는 작가님들이 사실은 드물어서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작가님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막연히 했던 거예요. 근데 작가님이 언급된 거 보니까 나중에 일본어로 글을 써주시고 그걸 또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해주시고 양쪽에서 나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저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샘플 번역 이런 건 여기서 처음 이제 알게 된 네. 거예요. 초시계를 맞춘다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번역 에이전시에 속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일본어를 하는 번역가들이 많잖아요. 제가 맡기 위해서는 하고 싶다라는 댓글을 달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번역에 적합한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댓글을 단 분에게 기회가 돌아가니까. 책을 보면 네이버 초시계를 맞추고 이제 요이 땅 하면 댓글을 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런 건지 몰랐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는 번역가님들은 정말 곤고한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댓글을 달면 제 것만 보여요. 그래서 정각에 달았어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그래서 댓글. 네. 단행본으로 첫 작품 번역하게 된 얘기 좀 해주세요. 책에도 네. 나왔지만 북토크 때 듣는 건 또 의미가 다르니까 첫 번역, 첫 단행본 나온 얘기 듣고 싶어요. 그 바른 번역이라는 곳에서 번역 수업을 저희 선생님께 들었는데 제 수업을 수료를 하고 나서 이제 그 샘플에 대야지만 에이전시에 소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되게 오랫동안 샘플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기간에는 주로 이제 검토소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출판사에서 아직 우리 국내에 출간이 안 된 그런 외서들을 이제 출간을 해도 될지 번역가들한테 약간 검토를 맡기거든요. 그러다가 책과 책방에 관한 그 샘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목숨 걸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책방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다행히도 제 샘플이 뽑혀가지고 이제 그때 번역가로 데뷔를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번역했던 책이 그 앞으로의 책방 독본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방지기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책방 운영하는 데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런 그
피드백도 많이 들었고, 좀 번역가라고 하면 약간 옹기니의 말 같은 것도 쓰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 초짜인데 저는 약간 그 옹기니의 말 쓰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했는데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써서 내라. 출판사가 좋아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써서 냈습니다. 근데 그거 쓰려고 일본 여행도 갔어요. 그 책방에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거기 갔죠. 작가님 번역료 받으신 거를 옹기니의 말 쓰시려고 다 쓰셨겠어요. 그때는 그래도 본업이 사서였기 때문에 별로 아깝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서에 지금 여기도 있는데 본업인 사서를 그만두게 되셨잖아요. 네. 폐간이 돼서 아픈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 과정도 저희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작가님? 제가 그 동두천의 지혜의 집이라는 도서관에서 14년 10개월 동안 일하고 이제 폐관이 됐어요. 시에서 이용률도 저조하고 또 너무 낡았다. 그런 이유로 이제 폐관 통보를 받았어요. 갑자기 이제 그만둬야 된다고 하니까 좀 되게 당황스럽고 좀 멍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주변 분들께서 폐관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운동까지 해주셨어요. 시청 앞에 가서 막 항의도 하시고 서명 운동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폐관에 대한 아픔 이런 게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도서관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래도 이렇게 책으로라도 남겨서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이 없어진다고?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저도 불편했고 그 과정을 계속 지켜봤어요. 결국은 이렇게 사서의 일을 본의 아니게 그만두시게 되고 이제 전업 번역가가 되신 거잖아요. 네. 어떠세요? 책에도 썼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자유로운 인 거는 막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도서관에 다니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되게 여러 곳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작년에도 그 프랑스어 수업도 그래서 들었고 네. 사서의 일을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뭐 사서를 오래 하셨긴 했지만 또 다른 직업을 찾을 계획이 있으세요? 번역가로 승승장구하면 제일 좋겠지만 얼마 전에 꽃집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약간 꽃 포장하고 약간 손님들 응대하고 좀 적성에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나중에 꽃가게랑 책방을 같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좋네요. 열면 어떨까? 이런 이제 막연한 또 희망을 그 19살 때처럼 네, 가슴에 지금 품고 있어요. 근데 왜 번역가로 승승장구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작가님 번역 좋았던 게 책 있으신 분들은 71페이지 보시면 작가님의 첫 번역이 있어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나네라는 요 책이거든요. 요 책을 이렇게 친구한테 번역을 해주셨다고 해서 첫 문장, 첫 단원이 나와요. 작가님이 한 번역. 그래서 제 책장을 뒤지고 뒤져서 제가 이 책을 찾아냈습니다. 양학건 선생님은 일본어 번역에서는 굉장히 권위자신데 다 읽으면 기니까 첫 문장만 읽어볼게요. 대학교 2학년 7월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다자키 스쿠루는 거의 죽음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양지훈 작가님은 이 문장을 똑같은 문장을 이렇게 번역하셨어요. 다자키 스쿠루는 대학 2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죽음만 생각하며 살았다. 근데 저는 이름이 먼저 앞에 온 이 문장이 저는 좋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이 문장이 좋아서 작가님은 승승장구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시골의 어느 책방지기 누군가는 다양한 판본을 다 읽고 파는 사람도 있다는 거. 네. 그리고 독자들한테 권해준다는 거. 꼭 유명한 출판사에 유명한 번역가님이 한 것만을 단순히 믿고 가져다 놓지는 않는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 에피소드도 봤으니까 작가님 낭독 한 네. 군데만 더 또 네. 해주세요. 동네 카페를 전전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언젠가 내 작업실이 될 공간을 꿈꾼다. 노트북과 키보드 옆에 책 10수권쯤은 거뜬히 쌓아두고 노트도 활짝 펼쳐둘 수 있는 널따란 테이블이 있는 곳. 마음만 먹으면 벌러덩 드러눕거나 딴짓을 할 수 있는 내 방이 아니라
적당히 긴장을 유지하면서도 발이 시리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공간. 장시간 앉아도 엉덩이가 편한 의자가 바지런히 놓여 있고 오렌지색 조명 아래 은은한 재즈 피아노 음악이 흐르는 곳. 혼자만 쓸 수 있는 작업실도 좋지만 이왕이면 마음 맞는 동료들도 두어 명 있었으면 좋겠다. 각자의 노트북에 집중하다가도 빈잔이 보이면 슬그머니 커피를 따라주고 누군가 챙겨온 쿠키를 나눠 먹으며 서로의 작업을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작업실. 생각해보면 도서관에서 일할 때도 나는 그런 소망을 품었던 것 같다. 특히 하루 종일 도서관에 혼자 있는 날이 많던 겨울에는 사람의 온기가 유독 그리웠다. 날이 추워질수록 벽이 얇고 외풍이 심한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는 줄었고 나는 실내화를 신어 차갑게 식은 발을 운동화에 구겨놓고 홀로 퇴근하곤 했다. 그런 날은 마음까지 고바들어 승모근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단골 이용자들이 뜨거운 커피를 사서 찾아온 날에는 서로의 체온 때문인지 아니면 외로이 추위에 떨 사서를 걱정하는 마음이 전해져서인지 도서관 공기도 조금은 훈훈해진 기분이었다. 이런 기억 덕분에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이왕이면 사람의 온기가 감도는 소담한 작업실을 꿈꾼다. 그곳에서 마음을 붙잡는 따뜻한 문장을 만날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그 온기를 서로 나누는 일 이게 점점 이제 중요해진다는 걸 좀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낸 덕분에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이 담긴 그런 메시지를 이제 독자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네, 그런 걸 받을 때마다 온기가 진짜 잘 느껴지고 그리고 또 친구들 만나서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이제 커피를 사온 친구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제 서로 이렇게 터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무심코 이렇게 손을 건네서 등을 이렇게 토닥여주거나 여기 무릎을 살짝 이렇게 잡거나 이런 동작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토닥임 같은 것들, 그런 온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갈수록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번역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온기가 담긴 그런 문장들이 결국에는 이제 사람의 마음에 좀 더 오래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골라봤습니다. 저는 늘 느끼는 거지만 저희가 책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의 책이 필터링이 되는 것 같아요. 가족 같은 손님이 더 늘어나고 우리의 관계를 좀 더 진짜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책을 통해서 만나는 만남들이 정말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작가님 뒤에 보면 저희가 질문도 나눌 텐데 여기도 쓰시기도 했는데 AI 시대에 대한 질문들 너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사실 그 AI가 인간 번역가보다는 속도도 월등히 빠르고 그렇겠죠. 네, 그렇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쌓아온 기억이라던가 상처라든가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항상 들어요. 사실 저는 AI가 이렇게 활성화된 뒤로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번역할 때. 그러니까 뭐 단어를 찾거나 아니면 정보를 수집해야 할 때 시간도 단축되고 네, 많이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오히려 저한테는 AI가 활성화돼서 조금 번역에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옮긴 문장에는 그 사람만의 그런 취향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질문 중에 하나 있었는데 AI 시대 뭐 번역가의 뭐 핵심 역할 막 이런 거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 저자가 책에서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공감의 언어로 옮길 수 있는 거는 AI가 아니라 그 같은 경험을 해온 사람 번역가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몇몇 작가님들한테 메일을 드리고 답신을 받았을 때 제가 직접 쓴 것을 좋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냥 투박하게 절절하게 그 마음을 쓴 거를 아시더라고요. 어떤 기술적인 측면들에서는 도움을 많이 받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문장을 다 가다듬고 아까 네. 하루깨 책처럼 이름을 앞에 넣을지 뒤에 넣을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염려되지 않거든요. 그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되지도 않고 실용서 같은 건 정말 많은 도움을 받겠죠. 네, 같이 이제 글쓰기 하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중 한 분이 머뭇거림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셨는데
머뭇거리는 거는 이제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실 번역가들도 한 문장을 번역할 때 되게 머뭇거리는 순간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을 위해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망설임, 머뭇거림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도 AI 시대라고 해서 번역가들이 사라질까 이런 거에는 약간 좀 의문. 책에도 보면 뭐 네. 책방지기, 책방 주인 어떤 걸 할지 굉장히 고민하시잖아요. 네. 단어 하나에 뭐 명사 하나에도 어떤 걸 쓰시 고민하셔서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작가님 제일 기억에 남았던 작품은 어떤 거예요? 몇 권 안 돼가지고 유머레스크라는 소설인데요.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매가 이제 어떤 낯선 동네로 이사를 오면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보살핌을 받고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받았던 그 마음을 또 자기보다 어른이 되어서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주는, 번역을 하면서 되게 위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탁구 교본 얘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탁구 실용서를 번역을 했는데 사실 저는 운동을 진짜 못하거든요. 약간 오해에서 비롯해서 그거를 맡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엄마랑 그냥 잠깐 탁구를 쳤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그냥 나 탁구 쳤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걸 오해를 하고 그 번역 에이전시에다가 제가 탁구가 취미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샘플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제 메일을 받은 거죠. 저는 거의 소설만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일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기로 좀 새로운 분야도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하고 이제 샘플을 이제 했는데, 보통 샘플은 A4로 2장까지 번역을 하거든요. 얘는 겨우 2장인데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초벌이. 탁구 용어라든가 이런 거를 또 정확히 써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 안 뽑히겠지 이런 이제 거의 확신을 가지고 보냈는데 뽑힌 거예요. 그걸 맡아서 이제 번역 작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번역을 해도 제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탁구에 관한 책 다 번역 맡아서 하도 아니요. 그게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책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안 나오는 책도 있어요, 사실. 번역까지 네. 맞춰도요? 네. 예, 책이 나왔더라고요. 작가님 그러면 네.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이 혹시 있으세요? 네, 지금 춘도크의 책이라고, 춘도크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적독? 책을 쌓아놓고 읽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 춘도크인 사람들을 인터뷰한 그런 인터뷰집을 지금 번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 번역을 맡았던 그 앞으로의 책방독본의 당시 편집자님이 1인 출판사를 차리셨어요. 그러고 나서 한 7, 8년이 지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나 앞으로의 책방독본의 편집자인데 필사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같이 번역도 하니까 이 번역도 좀 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인연으로 춘도크의 책이라는 인터뷰집을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실제로도 뭐 몇몇 작가님들 작품은 한 번역가님이 번역하시는 경우 많잖아요. 딱 한 명의 뭐 전담 번역을 하고 싶다 그런 얘기 네네. 많이 쓰시고 네. 그러면 작가님을 뽑는다면 어떤 분? 당연히 요시모토 바나나인데 네. 김남주 번역가님의 번역만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번역했던 책 중에 여기는 커스터드 네네. 특별한 도시락을 팝니다랑 그다음에 네. 로터스 택시에는 특별한 손님이 탑니다인가? 네, 그 특별한 두 손님이 권이 탑니다. 네. 가토겐이라는 작가님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그 2권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분의 그 다음 다른 작품들이 나온다면 그래서 그거 번역하면서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번역가 이전에 글을 쓰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친한 작가님이랑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 뉴스레터 같은 건데 네. 그 작가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이제 글을 매주 발송을 해요. 근데 첫 주에 제가 아닌 그 작가님의 글을 이제 발송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작가님이 되게 심한 몸살에 걸리신 거예요. 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저보고 먼저 발행을 할 수 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꽃집 알바 가기 전이었거든요. 그 전날에 막 새벽까지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막 이렇게 쓰긴 썼는데 작가라면 어떤 이렇게 마감이 코앞이면 어떤 글이든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이래놓고 작가라고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좀 마음이. 김민정 시인님이 저희 북토크 오셨었어요. 난다 출판사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 마감을 지키지 않는 작가님들이 훨씬 많고 그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요거는 마감을 지키셨습니까? 번역가에는? 아니요. 대표님 저기 계신데. 표정 안 좋으시. 네, 많이 늦었어. 그 레터 이야기 좀 해주세요. 좀 자세히 듣고 싶어요. 네. 네. 저희 레터의 이름은 WP 양코예요. 그러니까 더블은 이제 2명의 작가가, B는 북의 약자고요. 제가 양이고 상대방이 그 코예요? 코너스트를 아, 코너스트를 운영했던 작가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한 달에 4번 발행이 되는데 첫째 주랑 셋째 주에는 이제 각자 책을 읽고 그 리뷰 비슷한 그런 에세이를 둘째, 넷째 주에는 우리가 이제 직접 에세이를 손으로 써서 손편지를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럼 그게 유료 구독 프로그램인 거죠? 네, 유료입니다. 책 리뷰랑 에세이가 같이 오는 거네요. 한 달에 4번.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좋네요. 네. 작가님 어떤 책을 추천하셨었어요, 주로 그러면? 저는 에세이를 맡았거든요. 일본 에세이를 네. 맡았고 코노스트 작가님은 한국 문학, 한국 소설을 맡았어요. 그래서 저는 무라카미 하루키의 고양이를 버리다. 전자우편으로 오는 거죠? 책 리뷰는 전자우편이고요. 네. 에세이는 저희가 직접 손으로 그죠? 써서 저도 손편지로 우편으로 네. 보내드려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편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 그러면 여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질문을 주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하나씩 미리 주신 걸 보고 또 여기서도 질문을 받아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번역가로 일하시면서 꼭 하게 되는 루틴이 있으실까요? 작품을 딱 맡으면 책상을 세팅을 하거든요. 이번 번역에는 이 키보드를 써야겠다. 그래서 키보드를 이제 골라요. 그 다음에 초벌이 끝나면 이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출력을 해서 샤프로 교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번 작업 때마다 샤프를 바꿔요. 되게 섬세하시네요. 아니, 섬세한 게 아니라 좀 무력이 많아가지고. 저는 좀 굴러다니는 거 아무거나 집어 쓰는 성격이거든요. 그런 걸 못해요. 글씨도 펜에 따라서 글씨가 좀 달라지거든요. 저 별명이 형님이거든요. 네, 들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예쁜 펜 한번 사봐야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날로그 읽기의 즐거움을 전하기 위해 작은 도서관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사서이를 읽으시면 아주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약간 그 책을 가지고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독서록을 써야 해서 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책에 있는 공간에서 같이 어울리면서 추억을 쌓아가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대형 도서관에서는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서는 어느 정도의 소음이 허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림책을 편한 목소리로 읽어준다거나 아니면 타서랑 같이 작은 서가에서 숨바꼭질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식도 나눠 먹고 이러면서 책 있는 공간을 좋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작은 도서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경험이나 추억을 쌓은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사회에 나가면 이제 그런 어른들이 도서관을 다시 찾고 또 책을 읽고 책을 사 읽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대답이 조금 이렇게 횡설수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서이를 사서 읽으시면 네, 좀 자세히. 이 질문은 어느 분이 혹시 해주신 건지 더 덧붙이실 질문이 있으신지. 사서이. 네. 그리고 새 책을 작업하면서 좋았던 점과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네. 사서회를 집필하던 시절이 코로나가 막 시작되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출근을 하지만 도서관 문은 닫고 이제 안에서 맨날 혼자 있었거든요. 거의 1년 가까이. 근데 그 시간에 집필을 했어요. 지난 사서회 시간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런 추억도 떠올려보고 하면서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번역가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서관을 그만두고 집필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에세이를 쓰는 동안에는 위로를 받았어요. 이렇게 글을 쓰고 있지 않냐. 쪼그라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글을 쓰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불어도 공부하시고 그런 생활들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몇 달 지나서부터 한낮에 시간을 좀 즐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둔각으로 수업도 들으러 다니고 못 만났던 프리랜서 지인분들 만나러 다니고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번역가로 자리를 잡으셨지만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부모님도 예상치 못했던 폐간이었잖아요. 아, 도서관 문 닫는데 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아 그래 너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없었고 오, 좋으시네요. 그냥 평상시랑 똑같았어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빨리 직장 알아봐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지켜봐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시고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그냥 지켜봐 주시고 지지해 주셨는데 그게 정말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아이를 키우면서 알게 된 거예요. 중복되는 질문들은 넘어갈게요. 쉬는 시간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아, 그게 그 루틴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원래 제가 새벽형 인간이었거든요. 도서관 다닐 때는 새벽 4시나 5시 일어나서 작업하고 출근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한 7시, 8시 그쯤에 이제 눈이 떠져요.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아침을 먹으면서 엄마랑 아침마당을 봐요. KBS 1에서 하는 아침마당. 엄마가 거기 엄청 집착을 해가지고 네, 그거 같이 보고 필라테스를 하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제가 작업실이 없기 때문에 동네에 이제 마음에 드는 그 작업하기에 좋은 그런 카페를 몇 군데를 알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밤 9시 반까지 이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루틴인데 친한 작가님도 한 분이랑 저녁에 밤 10시에 줌으로 만나요. 화면은 켜지 않고 자 지금부터 우리 작업 시작하고 이제 그냥 작업을 해요. 각자의 작업을 하다가 12시 땡 하면 아 이제 그만 자자 안녕 하고 하루를 마무리를 하는데 저는 다이어리를 꼭 써요. 감상을 한두 문장 정도로 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날에 이제 계획을 시간별로 촘촘하게 짜요. 사실 지키는 거는 거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계획을 세워놓고 그 옆에 네모칸을 만들어놔요. 해냈다 그러면 네모칸 색칠을 하거든요. 그게 저한테 정말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너무 프리랜서에 적합한 분인 것 같아요. 하실 말씀도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책에서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과 그 이유 알고 싶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치고 이치에 네, 저도 그 부분 너무 좋더라고요. 글 쓰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출판사랑 같이 이런 수정 작업 하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글들에는 엄청난 피드백이 많이 달려 있었거든요. 편집자님의. 그런데 처음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 글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편집자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그런데 정말 잘 쓰신 네.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또 작업 중에 기억에 남는 순간을 알고 싶어요 하고 쓰신 분이 계세요.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글을 쓰려고 할 때 그 시절을 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계속 막 떠올려 보거나 아니면 그때 만났던 친구들도 지금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이런 일 있었잖아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또 있었어요. 일본에 살던 그 시절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애틋해졌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책들을 계속 쓰실 건지 그리고 어떤 글을 쓰시고 싶은지. 올 초에 그 친한 작가님이랑 일본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여행 가기 전에 우리 둘이 공저를 쓰자. 그래서 아마 그 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같이 쓰는 작가님은 사진 작가님이어가지고 며칠까지 꼭 쓸게요 해놓고 한 번도 안 써가지고 마감이 있어야지 글이 써진다고 모 시인님이 그러셨어요. 맞아요. 마감일이 있어야 백지 앞에 앉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근데 마감이 없어서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계약서를 안 써서. 네. 사전 질문 주신 거는 저희가 다 이야기 나눴고요. 또 질문 봐줄게요. 여기서 또 잠깐 이야기 들으면서 네 말씀해 주세요. 양지훈 작가님만의 그런 문장체 혹시 나는 이러이러한 문장을 쓰는 사람 같아 혹은 쓰고 싶어라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의 문장은 여기도 썼는데 쪼그라들다 못해서 바닥에 눌어붙은 그런 마음을 아무렇지 않은 척 표현하는 문체. 또 다른 질문. 네.
질문 주세요. 그 번역가 준비하시면서 1년 반 정도가 계속 이제 떨어지셨다고 했는데 네. 약간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실 생각은 없었는지랑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일을 꾸준하게 계속 하시는 원동력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요. 사실 그 1년 반 동안 정말 그만두고 싶은 생각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여기 오신 번역가 선생님이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데뷔할 수 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해라 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그 힘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번역가 일이라는 책도 쓰게 됐고 또 이 역서가 나오면서 독자들과도 연결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책으로 인연을 계속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게 정말 좋아서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그 단어 이치고 이치에가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상황인 거죠. 번역가라는 이유로 북클럽을 진행해달라 이런 의뢰도 들어오고 해요. 그래서 좀 이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번역만 하면서 먹고 살고 싶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을 얼마나 좋아해야 이것만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건지. 로또에 당첨이 돼도 번역 일은 계속 할 것 같아요. 지금은 저의 약간 정체성이 된 기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편한 마음으로 번역을 하겠죠. 여유를 가지면서 그렇게 번역을 할 것 같고 제가 예전에 그 읽은 책 중에 모리에토라는 작가가 쓴 소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소고기 덮밥을 좋아하는 어떤 선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기는 어떤 상황이 올 때 이 돈이면 소고기 덮밥을 몇 그릇을 먹을 수 있는지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이 소고기 덮밥을 사 먹는 일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이제 그거를 산다고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소고기 덮밥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소고기 덮밥이 이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비유가 좀 적절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질문 대표님. 네.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품이 읽혀지는 독자가 다르게 읽는 그런 걸로만 막연하게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게 창작력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사실 그 번역 배울 때도 직역과 의역에 대해서 글을 쓰는 숙제가 있었어요. 직역은 잘 안 하고 나름의 의역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의 원문을 해치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이걸 바꾸게 된 계기가 뭐냐면 샘플로 소설을 하나 받은 게 있었는데 최대한 막 다 살려서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보냈는데 근데 그때 처음으로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 편집자님한테. 제 문장에 너무 군더더기가 많다. 근데 그때 이제 약간 머리를 딱 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내가 너무 원문에 얽매여 있었구나. 그때부터는 최대한 원문을 살려내려고는 하지만 한국 독자들이 읽었을 때 좀 어색하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도록 번역을 해야 되겠다. 단순한 단어일지라도 한국인이라면 들었을 때 무슨 뜻이겠구나. 그런 단어들을 최대한 찾아서 번역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다른 질문 없으면 공통 질문 추천 도서. 네. 이 니콜 크라우스의 사랑의 역사라는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엇갈리고 또 외면당하고 그 전해지지 못한 그런 사랑이 이제 누군가의 마음에 어떻게 흔적을 남기고 또 결국에는 이 책의 제목처럼 사랑의 역사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주인공이 노인이 된 레오폴드 거스키라는 사람이 있고 그 레오폴드 거스키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이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미 꾸린 사람이고, 근데 이 레오폴드 거스키는 이제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면서 이 엘마를 잊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우연한 사건이 겹쳐서 동명이인인 소녀 엘마와 이 레오폴드 거스키가 나중에 만나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이제 기억될 것 같지 않던 고독한 노인인 레오폴드 거스키가 이 소녀 엘마를 통해서 발견되고 기억되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전하는 메시지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사랑의 기억이다.
저의 인생 책 중에도 한 권이고 정말 좋은 책. 작가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제가 옆에서 계속 들으면서 제가 느낀 작가님은 문장을 첨첨 쌓아가는, 첨첨 쌓아간다는 표현은 과연 AI가 쓸까요? 첨첨 쌓아가고 문장을 오래 들여다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작가님 인사 네. 해주시면. 이렇게 긴 시간 하게 될 줄 몰랐거든요. 마지막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그리고 또 멀리에서 오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